여러분 잘 쉬셨나요? 회계기초 14주차 2차 시가 됐습니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을 참고하여,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그렇죠.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그런데 비용이 판매관리비, 즉 판관비가 있고 영업외 비용이 있고, 수익은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 수익이 있죠. 그래서 그 계정을 참고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계정 과목을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 왼쪽이요? 왼쪽은 자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적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 다 있지는 않아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나열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1번 배당금 영수증. 이거 현금 영수증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에 대한 그 배당금 영수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 발행 수표. 타인 발행 수표? 뭐지? 그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압 수표는 그쵸. 은행에 가갖고 여러분도 아마 자기압 수표 보셨을 거예요. 은행에 가서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주세요. 그러면은 수표, 자기압 수표 이래가지고 10만 원 이렇게 정액권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압 수표예요. 은행이 발행하는 수표. 송금한 증서. 송금한 증서는 우리가 이제 지방에 돈을 보낼 때 지금은 이제 은행들도 많고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 뱅킹 이런 게 활성화가 되지만 예전에는 좀 옛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돈을 보낼 때 통장으로 보내면 좋은데 통장으로 못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체국에 가서 송금한이라고 또는 우편한이라고 얘기해요. 그 현금을 주면은 그거에 합당한 증서를 주는 거예요. 즉 현금과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서를 편지 봉투에다 넣어갖고 저희가 이제 보내줘요. 보내주면은 그 상대방이 받아서 그거를 은행에 갔다가 입금을 시켜도 돼요. 입금을 시켜서 바로 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송금한 증서 또는 우편한 증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도 그렇죠. 현금이 바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현금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번째,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행했어요. 자,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수표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좌 예금 계좌에서 그만큼 잔액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뭘로 정리한다? 당좌 예금으로 정리한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당좌 예금. 예의가 인출이 언제든지 자유롭대요. 그런 통장식 은행 예금을 뭐라고 해요? 보통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CD나 기업어음 CP, 어음관리계좌 CMA 이런 거를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성 자산에 속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 번호 4번에 있는 거 요렇게 갖다 쓰세요. 네. 자, 5번. 취득일. 중요하죠. 이 취득일 중요하죠. 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뭘로 정리하죠? 그렇죠.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 자, 이번에는 결산일이래요. 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일단 그렇죠. 단기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단기라는 말이 나오고 금융상품이래요. 그래서 단기 예금.
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를 해당이 됩니다. 이거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자, 이번에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래요. 이후라는 것은 단기가 지나서 그렇죠. 장기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얘는 장기성 예금, 장기성 예금 또는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번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밑줄 그으세요. 단기간 매매 차익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데 기간이 짧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죠? 적극적이고 빈번하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시장성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매입과 매도, 즉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빈번하게,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뭘로 정리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6번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쓰세요. 단기 매매 증권. 제가 번호 써드릴게요. 예. 자, 6번 여기 갖다 쓸 겁니다. 자, 9번. 밑줄을 또 얘는 또 다른 색으로 좀 할게요. 빨간색만 하면 지루하니까. 자, 초록색 갑니다. 자, 판매를 목적으로 밑줄 치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제조하여 보관 중인 상품, 제품, 원재료, 동그라미.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재고자산. 즉, 영업활동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재고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를 하죠? 실사를 해서 창고에 얼마가 남았는지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을 항상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10번 매입한 상품 중, 자, 매입했어요. 상품을 사갖고 왔는데 품질에 이상이 있어서 뭘 했어요? 반품을 했답니다. 자, 반품을 했을 경우에는 뭘 해요? 매입 환출이죠. 즉 사갖고 왔다가 다시 내보냈죠. 그래서 매입 환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갖고 온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물건 값을 깎아줬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렇죠. 매입, 그러니까 물건 값을 내가 깎아서 받았어요. 그러면은 매입 애누리. 외상대금의 일부를 일찍 갚았다니 거래처에서 야, 너 이거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이거 금액 빼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매입 할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 팔았네요. 매출하고 대금은 뭘로 받았어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상품은 어느 자산에 속하죠? 재고자산에 속하죠. 즉 재고자산을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는 건 돈을 아직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로 해요?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12번. 상품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뭘 수취했어요? 어음을 수취하면 그렇죠. 받으러음. 자, 9번 써놓을게요. 요 받으러음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어음을 받았다라는 거니까. 자, 13번. 상품 등을 인도전이라는 건 팔기 전. 그죠? 갖다 주기 전 뭘 받았어요? 계약금, 밑줄. 계약금을 받았답니다. 자, 미리 받은 계약금은 그렇죠.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자산이 아니라 뭐예요? 부채입니다. 부채라고 해놓으세요. 또 자산인 줄 알고
차변에 기록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부채입니다. 14번. 상품 이외의 자산을 처분하고. 자, 상품 이외,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뭐예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거를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외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미수금. 역시 우리 친구들 잘하고 계세요. 미수금이라고 하죠. 아직 받지 않은 돈. 네. 자, 15번 다른 색으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할까요? 아니요, 파란색이요. 네. 자, 금전을 빌려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금전을 빌려주면서 너 1년 안에 갚아 이러면 단기라는 말을 써야 되고 1년 이후에 너 한 3년간 쓰고 나중에 갚아 이러면 장기잖아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을 받을 거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1년 이내. 자,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 1년 이상이면 그렇죠. 장기 대여금. 자, 그래서 1년 이냐냐 1년 이후냐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를 나눈다. 자, 16번.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았대요.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어느 돈으로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임시 자산 계정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확정되지 않았을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자산 계정이 뭐가 있었죠? 우리 출장 보내면 출장 가서 얼마 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뭘로 정리해 놨었죠? 그렇죠. 가지급금으로 정리해 놨었어요. 가지급금.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정리하는 거죠. 정산하고 나서 정산하는 금액을 몽땅 다 여비교통비로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아서 잠시, 즉 임시로 해놓는 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17번.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계정이 있어요. 자, 차감하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7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소득세 나라에 내는 세금 회사가 잠시 종업원 대신 띄었다가 나중에 납부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 그죠? 띄었다가 나중에 그 관계기간에 납부하죠. 자, 이렇게 소득세나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놓으세요. 소득세,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뭘로 정리해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해요. 즉 종업원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은 예수금.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종업원이 뭐를 하냐면 가부를 했어요. 즉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빌려갔어요. 즉 월급 탈 때 월급에서 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부를 했어요. 자, 가부를 하는 것은 미리 준 돈이죠. 자, 가부를 했을 경우에는 뭘로 정리해요? 가불 금액은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합니다. 주임종 단기채권.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가불을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A 종업원한테 즉 갑 종업원한테 줬다. 그러면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차변에 가불금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써요. 썼다가 대변에 현금 이렇게 10만 원 줬어요. 급여 날이 오잖아요. 그럼 차변에 급여에서 대변에 차변에 있던 주임종 단기채권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주임종 단기채권 10만 원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계정은 두 가지가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업원한테 급여 지급했다. 그럼 뭘로 하면 돼요? 급여 또는 생산직 직원이다. 그럼 임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8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색으로 보라색. 보라색은 좀 그런가? 네, 진한 빨강. 자, 화재로 인하여 자, 여기 밑줄 쓰세요.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재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즉, 청구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소송이나 재판 중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결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미결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는데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미결산이라는 계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드렸어요. 자, 19번.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대지 뭐예요? 땅이죠, 땅. 그래서 얘는 뭐예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도 두 가지죠.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를 어떤 목적으로 샀느냐에서 따라서 달라지죠. 자,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토지. 그런데 우리 회사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앞에 단서 조항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두 가지 다 해당되니까 두 가지 다 쓰시면 되지만 앞에 단서 조항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샀다라는 게 있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토지가 될 수도 있고 투자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20번. 신제품,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 밑줄 식별 가능 미래 경제적 효율이 확실히 기대되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뭐라고 해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비. 자, 개발비입니다. 만약에 개별적으로 식별도 가능하지 않고 미래 경제적 효율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뭘로 해요? 신제품, 신기술 개발이니까 경상 연구 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확실하게 식별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율이 기대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입니다. 즉 자산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보시면 유동부채와 비유동, 그렇죠? 1년 이내냐, 1년 이후에 갚을 거냐라는 거고, 자본금, 그 다음 기타 자본 요소들이 있고요. 기타 포괄손익두개의 이익여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기가 1년 이후에, 자, 1년 이후니까 비유동이죠. 그런데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1년 이후에 상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통합계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매입채무가 되죠. 매입채무. 자, 매입채무니까 요렇게 갖다 쓰세요. 네. 자, 두 번째, 장기니까 길어요. 그죠?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가 확정 채무일을 표시하고, 즉 확정 채무일이라는 건 갚을 날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하면 뭐라고 한다? 사채입니다. 세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어요. 자, 상품이 뭐 어떤 자산에 속해 있었죠? 재고자산에 속해 있었죠?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 매입금입니다. 네. 외상매입금 여기 3번에다 갖다 쓰세요. 자, 4번. 타인의 현금성 자산을
타인이라는 건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현금성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돈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되돌려줘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잠시 보관하는 걸 뭐라고 해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납부하잖아요. 그걸 예수금이었죠. 자, 뭐 소득세라든가 사회보험 이런 게 해당이 되죠. 5번. 비유동부채 중 상환기간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예요. 즉 장기성 부채가 비유동 부채가 유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여기 옆으로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장기부채인데 땡긴 거예요. 앞으로. 그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비유동부채 아니에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 6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는 그렇죠. 상품, 원재료, 뭐 제품 이런 거를 판매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선 발생한 채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는 뜻이죠. 자, 미지급금입니다.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어요. 자,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 그럼 반대로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내가 미리 줬어요. 자, 미리 줬으면 그렇죠. 선급금이 되죠. 선급금. 네. 그래서 선수금과 선급금은 서로 반대되는 현상이다. 자, 이번에는 색깔을 좀 바꿔서 파란색으로 갈게요. 자, 발행 주식수 곱하기 1주 액면가격은 뭐예요? 법정 자본금이죠. 자, 법정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법정 자본금.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주식의 발행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크대요. 즉 누가 큰 거예요? 발행하는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면 액면가보다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할증 발행에서 발생되는 건 발행 초과금이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3번 여기다 갖다 쓰세요. 이번에는 발행 가격이 액면가액보다 작대요. 즉 액면가액이 큰 거예요. 즉 주식에 표시된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손해보고 발행했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로 옵니다.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의 뭘로 분류해요? 그렇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하고요. 자본잉여금, 즉 이익이란 뜻이죠.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은 손해본 거죠. 그래서 자본조정으로 분류합니다. 자본조정. 자, 이렇게 분류해요. 자, 4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재발행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매각했다고 봅시다. 매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자, 매각. 다시 되팔았다는 거예요. 자, 매각한 금액이 취득원가를 초과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샀을 때 금액보다 판 금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고요.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파는데 파는 금액보다 원가보다 미달되는 거예요. 즉 원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처분 손실이 발생됩니다.
자, 기업이 주주에게 감자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것은 주식을 이제 사갖고 오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와서 걔를 소각해버린 거예요. 소각해버렸는데 그 대금이 클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본금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대가를 80원을 주고 내가 주식을 사왔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차변의 자본금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그만큼 감소하죠. 자, 100원. 대변에 뭐 현금으로 주고 왔다. 그러면 현금 80원.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원만큼 이익이 생겼죠. 그런데 자본금을 없애버리는데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감자 차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자 차익. 그래서 여기에 여기 답은 요거 감자 차익 여기에 7번을 갖다 쓰세요. 반대로 자본금이 감자 차익 감자 즉 준 금액보다 작을 수가 있죠. 즉 자본금은 100원인데 대가로 120원을 줬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예요? 20원만큼 손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감자 차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8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이익을 뭐라고 하냐?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 여기. 즉, 회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요 세 가지가 있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영업 환산 손익이 있고요.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 있습니다.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간혹가다 이렇게 자격증 시험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면 뭐 자본의 요소 중 이익잉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럴 때 그때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10번. 법정 적립금이며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이익준비금이죠. 얘는 또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해 드릴게요. 눈에 잘 띄라고. 네. 자, 얘는 이익준비금이 여기 자, 이익준비금입니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해야 되고 어디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만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 게 이익준비금입니다. 한도 없이 그냥 막 적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번. 적극적 적립금이 있고 소극적 적립금이 있는데 자, 적극적 적립금은 14번, 15번인 사업확장 적립금과 감채 적립금이 적극적 적립금이고요. 소극적은 배당평균 적립금과 결손보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적극적은 사업확장. 사업확장은 내가 회사를 늘리기 위해서 적립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적립금이고요. 감채 적립금도 적극적이고 그다음 소극적은 배당평균 적립금, 즉 배당을 하기 위한 그 적립금이고 결손보전. 결손보전이라는 건 우리 단기 순손실이 생겨났을 때 쓸 수 있는 적립금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적립금에 들어갑니다. 적극적 적립금은 용도가 다 될 경우에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는데 어디로 전환하느냐? 별도 적립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되게 복잡하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별도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환이 돼요. 즉 사업확장 적립금을 내가 적립을 해놨었는데 사업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나중에 별도 적립금이라는 그 적립금에다 전환을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또 사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 적립금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 즉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차 시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